요런 거죠. 요 기능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갈이죠. 자갈입니다. 잔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말뚝 기초로 다 띄운 겁니다. 한옥 구조인 거죠.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에 살고 싶은 단독주택 중국 갑니다. 중국. 중국 설계 잘해요. 중국 설계 잘합니다. 보시죠. 기본적으로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잔디밭이 없다. 잔디밭이 없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텃밭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갈을 깔았다. 자갈을 깔았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한 건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갈을 다 깐 겁니다. 자갈을 깔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잔디 이런 거 안 한다. 이 집을 보면 이 집 대단하죠. 이 집을 보면 꽤 큰 집인데 여기 뭐 잔디하고 조경하고 이렇게 해놨죠. 이 집은 안 한다. 안 한다. 심지어 나무 한 그루만 딱 심었어요. 나무 한 그루 딱 심고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은 간단합니다. 집은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배울 게 이런 겁니다. 오늘 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요 집이 하나가 있어. 요 집이 하나가 있고 요게 별채입니다. 별채가 하나 있어. 이걸 붙여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역자 집이야. 기역자 집인데 사실은 집은 요거야.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별채의 작업 공간입니다. 이게 띄울 거냐 붙일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붙였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거의 야외인 거죠. 야외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스케치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스케치 안을 가지고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럼 건축가가 이걸 보고 이 집은 어떻게 설계를 풀자 하고 이제 계획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건축주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단서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의 원하는 걸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샤워부스랑 변기를 따로. 집은 작지만 화장실 하나밖에 못 놓잖아. 화장실 하나밖에 못 놓으니까 샤워실 따로, 변기 따로. 그 다음에 주방을 만들어 주세요. 주방은 작게. 그 다음에 식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방 두 개는 슬라이딩으로 다 열면 하나의 넓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한옥 구조처럼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주방 앞에는 야외 지붕 있는 테라스인데 바베큐 파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주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르헨티나나 그 남미의 이제 집들을 보면 테라스에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화로가 만들어놨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지붕 있는 테라스에 요 공간이 아주 필요하다. 요게 야외 공간이죠. 야외인데 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들 놀러 왔을 때 파티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야외 공간이 있죠. 근데 여기는 텐마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잘했어. 건축주가 원하는 안을 가지고 너무 똑같이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해서 완벽한 집을 지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실 설계하는 분이 이런 거죠. 건축주가 원하는 거를 뭘 원하는 겁니까? 저한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구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아주 실력 있는 건축가를 찾은 거죠. 건축가를 찾아서 나는 이런 집을 짓는 게 꿈인데 이거를 구현해 주세요. 그래서 한 게 요 집인 거죠. 요게 그 앞에 별채, 테라스, 주방 있죠? 야외 주방이에요. 야외 주방. 근데 여기가 텐마루가 있고 여기에 방 두 개 있고 여기는 화장실하고 주방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구조가 나왔는데
요 구조 안이 재밌습니다. 요 안에 텐마루가 있어요. 텐마루가 안에 숨어 있습니다. 데크는 별도고 안에 따로 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그 스케치한 건축주가 스케치한 그 그림과 유사하게 구현을 한 겁니다. 보세요. 세 개의 화장실이 있죠. 변기, 샤워부스, 세면대. 그래서 문 2개 달려서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다. 샤워부스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싱크대가 있죠. 싱크대. 그러니까 작은 주방이죠. 주방이 되게 작아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칸막이가 있고 식탁을 놓을 거냐 아니면 소파를 놓을 거냐 그 선택의 문제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야외 공간인데 야외 공간이 12평 있는 거죠. 집은 17평. 어떻게 보면 야외 공간 12평이 메인 주방이 훨씬 커. 이게 훨씬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겨울에는 좀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은 넓게 쓰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지붕 있는 테라스에 있는 거죠. 12평입니다. 그래서 요 데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이 재밌습니다. 방이 있어요. 3m, 3.3m, 3m, 3.3m 방이 있는데 요게 한옥 구조인 거죠. 요게 텐마루죠. 텐마루가 유리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대청마루인 거죠. 대청마루. 그러니까 요 공간은 따로 요 레벨이 틀려. 레벨이 틀립니다. 요게 좀 더 높은 거죠. 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구조죠. 여기 텐마루에 앉아 있으면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앉을 수 있는 거죠. 왜? 바깥에 유리가 있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콘크리트 바닥 기초 턱이 달라. 턱이 다릅니다. 요게 그 텐마루 겸 대청마루인 거죠. 여기 화장실하고 주방이 되겠죠. 요게 2개의 방인데 방을 건축주는 그런 건축적인 기능이 잘 모르니까 이쪽을 보게 한 거죠. 그러면 하나는 북향이고 하나는 남향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걸 돌린 겁니다. 돌려서 남향 배치를 한 거죠. 남향.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 한 그루 딱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갈을 깔자. 자갈을 깔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방 2개의 구조인데 이쪽 마당 쪽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죠. 요 기능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갈이죠. 자갈입니다. 잔디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말뚝 기초로 다 띄운 겁니다. 한옥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짓는 방식이 한옥 구조에 말뚝 기초에 바닥을 띄워서 여기에 침수가 되든 물이 흐르든 뭐 비가 엄청 오니까 집중호우잖아요. 물이 흐르든 바람이 불든 이 집을 장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멀리 편안하게 이 집의 기능적으로 습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지형에 몇백 년에 걸쳐서 집을 진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거를 왜 안 따라하냐는 거죠. 2층 건물은 어려울 수 있어요. 1층은 당연히 말도 기초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17평이잖아요. 17평의 집을 플러스 12평의 어떻게 보면 이 주방 LDK를 실내로 만들 거냐. 실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실내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이 가볍게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자라서 2분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넓은 이 17평 플러스 12평이면 얼마야? 29평이잖아요. 29평이라는 집이 과연 필요하냐는 거죠. 과연. 차라리 17평의 집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은 넓게 쓰고 겨울은 좁게 쓰는 거죠. 그게 뭐. 근데 겨울에도 뭐 비바람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손님이 놀러 오면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야외인 거죠. 어떠냐는 거죠. 아, 소장님 밤에 어두워지면 이게 모기랑 뭐 이거 장난 아니지 않나요? 밤늦게까지 놀 이유는 없다. 아, 들어가면 되죠. 밤늦게까지 놀아. 밤에는 요 문을 열고 들어간다. 요 문을 열고 요 부분이 재밌습니다. 요 부분이 재밌어요.
기름 난로죠. 골로라 그러죠. 옛날에 골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샤시 안에 템마로가 있는 거죠. 바깥에 데크가 있고 안에 템마루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그 한옥 구조가 좋긴 한데 요 템마루가 외부였잖아요. 외부니까 불편하잖아. 요 통로를 통해서 이거가 불편했잖아. 비바람을 맞고 대청마루로 가는 게 외부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해. 기능적으로는 좋은데 불편하니까 그냥 유리 안에 샤시 안에 넣은 거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앉아 있으면 햇볕이 드는 거죠. 햇볕이 이거는 지붕에서 가리지 않을까요? 요거는 위에 아키라이터 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걸로 보시면 이 건축가가 설계하는데 기본이죠. 이렇게 투명한 아키라이트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중간도 마찬가지요. 요 실과 요거 때문에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틈이 있습니다. 틈에 여기서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내부 사진을 보면 요거죠. 옛날에 우리 한옥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한옥인데 그래서 한옥인데 여기가 툇마루가 있는데 여기가 그냥 마당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실내화했다. 실내에다가 그걸 구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툇마루가 있는 거죠. 보시면 요거죠. 사실은 이게 불편하죠. 나와서 신발 신고 다녔잖아요. 부엌을 가고. 근데 그거는 현대건축에서는 불편하니까 실내에 넣어버렸는데 안에 그 한옥 구조의 그 느낌은 구현을 했다. 구현을 했다가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 작은 주방인 거죠. 딸이 세 분이신가 봐요. 요거 열고 나가는 거죠. 요거는 되게 가볍게 목 구조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지붕에도 단열재가 없습니다. 외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요 보시면 요거죠. 작은 주방. 겨울에는 요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은 넓게 쓰는 거죠. 이렇게. 주방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좁은 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파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재밌는 공간인 거죠. 방 2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 건축주가 스케치한 거 있잖아요. 쫙 열게 해달라는 거죠. 다 열면 거대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3.3, 3.3인데 6.6m가 넓은 공간이 있어서 단체 손님이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툇마루 여기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근데 이게 샤시에서 야외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안에 창호지 문이 있는 거죠. 창호지 문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창호지 문이 있는 겁니다. 방과 방 사이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창호지 문이 3개가 있는 거죠. 땅 열면 닫힌다. 요것도 땅 열면 닫히는 거죠. 하나 구조니까 당연히 요거를 노출했죠. 요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쁘냐는 거죠. 뭐가 굳이 벽 속에 숨길 일이 없잖아요. 한옥이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설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배울 게 많았어요. 한옥 구조죠. 완전히 한옥 구조입니다. 이런 옛날 구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본, 한국, 중국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여기도 닫고 여기도 닫고 그러면 방 하나만 닫을 거죠. 그러면 여기가 괜찮은 거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거를 주방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공간이 변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 또 평면도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주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주방이 되고 여기가 아까처럼 여기를 방문을 이렇게 닫으면 여기 하나의 방이고 여기가 거실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기능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작업실로 쓰든지 아니면 거실로 쓰든지 아니면 2개의 방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중국 기역자질 이런 방법이 있네. 그래서 17평으로 충분하다. 17평으로 충분한데 17평으로 충분하죠. 방 2개 거실 주방 좀 작아. 심지어는 그 방 2개도 여차하면
거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이 괜찮은 그 별도의 이제 거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텐마루를 만들자. 텐마루를 옛날식의 한옥 구조의 텐마루를 만들고 그 텐마루가 야외가 아니다. 내부에다 구현하자. 어떻게 보면 갤러리 같이 이거 한옥을 어떤 유리 박스 안에 상자 안에 넣어놓은 갤러리 아닙니까? 이거 전시장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다. 여기 외부잖아요. 중간 영역이니까 그냥 골로를 갖다 놓고 난로 펴라. 여기만 난방을 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 봄, 여름, 가을은 넓게 써라. 그 넓게 쓰려면 무슨 공간이 필요하냐? 지붕 있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지붕 있는 테라스가 필요한데 거기에 저기 주방 시설을 넣으면 어떠냐는 거죠. 그게 오늘의 중국 기역자집에서 배울 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거를 띄울 수도 있죠. 그 여기를 포치나 뭐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 중국 기역자 집이었습니다. 디자인 1.7, 편리성 2.7, 가성비도 좋아요. 에너지 효율도 좋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12평은 내가 난방을 안 하겠다. 아예 포기해버린 거죠. 축구 더우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결하면 되죠. 아주 춥고 아주 더운 날은 사용을 안 해도 된다. 굳이 뭐 합니까? 아이디어는 1.7, 그래서 평점 8.6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기역자집. 오늘 배울 게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